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자 그리고 창업기업 7년 이내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권역 내 일반형으로 공고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세 가지 유형이 공고되었죠. 작년까지의 어떤 창업 중심대, 상중대 사업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창업 패키지 최근에 접수를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예비 창업자들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이 창업 중심 대학의 예비 창업자들도 이번에 신청하는 이 사업과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 분들은 아주 이번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아주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었죠. 예비창업기업 모집 유형이 세 가지 사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권역 내 어느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예비창업자 주소지가 이제 권역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창업기업, 기업의 소재지가 권역 안에 있을 때 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권역 내 일반형. 그리고 각 지역마다 중기부에서 지역 주력 산업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력 산업 그 각 로컬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이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주력할 수 있는 고유의 특화적인 특징적인 차별화된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지역의 산업 육성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죠.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주력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업무가 중소벤처기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예를 들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어떤 전반적인 지역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진흥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쪽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 주력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번에 창업중심대학 사업안에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이라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형 이 세 번째 유형도 원래는 창업 중심 대학 사업에 속해 있었던 게 아니고 별도로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작년을 끝으로 종료가 되었었거든요. 종료가 되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 29세 이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어요. 왜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없어졌는지. 그래서 작년을 끝으로 없어졌는데 이번에 올해 새롭게 창업 중심 대학 안에 요 사업의 유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창업중심대학하고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선, 작년까지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아니었고, 별개의 어떤 만 29세 이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78명을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작년까지 종료가 되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만 29세 이하 분들이 아쉬워했었는데 창업중심대학 사업 안에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형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하면서 뽑는 인원수도 늘었네요. 자,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의 어떤 사업 설명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까지 창업중심대학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죠.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기 창업기업. 초기 창업 패키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랑 비슷한 사업이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했죠. 그래서 351명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180개사, 102개사를 각각 뽑았습니다. 자, 이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변모가 됐느냐? 자,
일단은 예비 창업자와 그리고 7년 이내 창업 기업들을 통합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약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들이 신청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었고, 예비 창업자는 이제 창업하지 않으신 분들이 별도의 트랙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섞어버렸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창업 한 6년 이상 된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또 또 희망도 있습니다. 특히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좀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번에 공고한 권역 내 일반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이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자, 예비 창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업력 6년 정도, 만 6년 된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업력이 많은 기업들이 각종 어떤 실적도 있겠죠. 그래서 좀 경쟁은 잘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통합을 시켰는데요.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아마 중기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나마 만 39세 이하 분들은 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하네요. 평균 7,700만 원. 그리고 지원 요건이 이렇게 권역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원권, 예비 창업자의 주소지나 또는 기업의 주소지가 강원권, 강원도에 속하면 이 강원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경권에 속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남권에 속한다면 대학이 2개가 있죠. 어느 곳이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업기간은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계속되고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제 창업사령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하여간 최대로 신청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일괄삭감이라는 그런 또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자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업기업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각 대학마다 50개 내외를 이번에 선정을 합니다. 예, 신청 지원 대상을, 제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업 연도를 불문하고, 부침사, 공고문에 보시면 부침사에 명시된 사업에 3회 이상 선정과 협약을 체결했으면 이번에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이런 부분도 올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침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창업중심대학,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합산하여 총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청년 창업사원학교에는 여기 카운팅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사원학교에 선정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창업도약 패키지에 선정되었던 기업들도 이번에 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4월 2일까지 접수 마감이네요. 그래서 유의사항을 보시면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해요. 복수의 창업중심대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이 한 2가지 이상 여러 가지 복수의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 게 창업 지원 사업에 이렇게 신청할 때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복수의 아이템이라면 내가 어떤 주관 기업으로 신청을 하고 나의 파트너 기업이 사업을 하실 때 항상 협력 기업이 필요한데요. 그 협력 기업이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2배수 내외로 뽑고 발표평가 그리고 최종 선정으로 신청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는 이런 조건이 없는데요. 예, 창업 중심대학, 요내 고령내 일반형에서는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청년 우대를 하고, 예, 만 39세 이하 청년, 예, 1985년 3월 15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50% 이상 선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인 경우는 예,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이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예창패 공고문을 올해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청년 우대 50% 이상 이상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예창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창패와 큰 차이고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차이점을 왜 이런 조건이 창업 중심 대학에는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모든 중앙부처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부 부처가 있고요. 이런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 기술 창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과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만 39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유리한 어떤 조건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예창표와는 달리 이런 조건이 붙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